영국 빅토리아 시대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황소개구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려는 늑대를 잡아 가죽을 만들었지요. 늑대는 사람 집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옵니다. 이 시절 인간은 생태계 최하위 포식자로 집에 찾아오는 염소괴물 바운더한테 털리고 돼지한테도 서열이 밀려 물어뜯기는 신세입니다. 거인이 생각하는 인간은 당연히 지나가는 개미일 뿐이고요. 이런 인류가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우산의 발명. 아시다시피 우산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사용합니다. 판잣집 강아지 채널의 2%인 미성년자께서 진짜로 우산 피고 뛰어내릴까봐 걱정되는데 우산 들고 점프하지 말고 우박 막는데 사용하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돌은 실제로 맞으면 머리에 빵꾸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미지 들어갑니다. 캐릭터가 비를 맞아 흠뻑 젖으면 뛰지 못하며 사막에서 태양빛을 흠뻑 쬐도 지쳐버리는데 우산 사용으로 모든 게 해결됨으로써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단순히 자연 안에서 걷기만 했던 인간이 생태계 주인이 된 거죠. 빅토리아 시대 생존 시뮬레이터 나이팅게일의 무대는 지구가 아닙니다. 렐름이라 불리는 신비한 지역으로 페이라는 종족이 만든 곳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렐름이라는 곳까지 와서 코끼리를 좁혀고 있을까요? 간단히 스토리를 보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페이라는 종족과 교류하며 지내왔는데 이 친구들의 마법 기술이 끝내줍니다. 그들은 렐름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천문대를 짓거나 연구실을 지어 땅을 널찍히 사용했어요. 페이의 마법을 배운 인간들도 영역 하나를 만들어 나이팅게일이라는 마법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는 창백이라는 이상현상으로 멸망까지 가게 됐고 사람들은 기존 포탈을 통해 마지막 희망 마법도시 나이팅게일로 탈출해요. 하지만 넬리 블라이라는 인간이 포탈 네트워크를 쭉 끊어버리면서 나이팅게일에 도착하지 못한 채 수많은 렐름들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녀 자신도 렐름에 갇히면서까지 네트워크를 끊어버린 이유는 창백이라는 이상현상이 포탈을 통해 나이팅게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수히 많은 렐름을 포탈 타고 이동하며 파밍하고 성장해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 나이팅게일 도시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집 뒤에서 싸우고 있는 멧돼지와 늑대를 화해시켜야 돼요. 동물의 고기와 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고기는 단백질을 제공해 스태미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최대 체력을 올려줘요. 뼈는 지푸라기와 함께 불에 구워 마데카솔 파우더로 만드는데 괴물한테 몇 대 두드려 맞은 뒤 입에 털어 넣으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전투 후에 한 번 더 먹으면 상처가 치료되죠. 렐름 좀 돌아다닌다는 전문가들은 항상 침낭을 챙깁니다. 밤에는 말 그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하고 던전 돌기 전에 침낭 깔고 휴식을 해야 싸울 때 빌빌거리지 않아요. 침낭은 항상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작동합니다. 맨바닥에 설치하면은 휴식도 잠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마차 밑에 들어가서 침낭을 깔죠. 밤에 지붕과 마차가 보이지 않으면 보스전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미친 동물과 합의하고 잠을 자야 돼요. 머리 위에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되니 침착하게 찾아보세요. 밥과 마데카솔, 침낭,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생존 전략은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 스팀 커뮤니티에 망할 사슴 한 마리가 자기 집을 다 부셔놨다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 그게 저놈인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바지는 축축했고요. 운 좋게도 사슴은 마법으로만 공격 가능해서 게임 초반에 그를 화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른 바지를 다시 축축하게 만든 것은 늪에 돌아다니는 괴물이에요. 뛰어가서 뒤통수 칠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 한 마리 더 지나가면서 포기했죠. 사실 가방에 총기 제작 재료만 안 들어있었어도 달려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뒤통수 쳐보세요. 시작부터 주인공 졸졸 따라다니며 조언해주는 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페이 종족인 이 친구는 요정 언어로 말해서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 친구가 전하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핵심 용어 렐름은 그냥 지역이라 생각하면 된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여러분이 집을 지은 땅은 항상 돌아와야 하는 기본 지역이다. 게임 메커니즘은 포탈 타고 다른 지역 가서 그곳에서 파밍한 뒤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포탈은 카드 2장을 게이트에 집어넣어서 작동시키며 카드 한 장은 숲, 사막, 늪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장은 지역의 난이도나 특징을 결정지어요. 스토리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더 높은 난이도의 카드를 얻기 위해 무슨 힘의 지대를 들어가라 하는데 그 힘의 지대들은 여러분이 집을 지은 곳인 기본 지역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건방진 거인을 때려잡기 위해 제가
성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나이팅게일에서 돈은 정수고 정수는 아이템을 추출해서 얻어요. 초반 흰색 정수는 풀떼기 무작위로 채집해서 갈아버리면 충분히 벌립니다. 그 다음 상인한테 가서 아이템 싹쓸이 하는 거죠. 상인은 설계도를 많이 파니까 다 구매하세요. 구매한 설계도로 각종 제작 테이블을 만들고 방어구와 무기를 만듭니다. 나중에는 초록색 정수와 파란색 정수가 필요한데 지금부터는 맵에 흩어져 있는 각종 컨텐츠를 즐겨야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한 것은 몬스터 정벌, 타워 정벌, 그리고 디펜스입니다. 전부 다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몬스터 정벌은 바운드라는 놈들을 쓸어버리는 것으로 페이 종족이 만든 괴물입니다. 페이 종족은 정당이 두 개로 나뉘는데 여름 정당은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겨울 정당은 인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정당이 만든 괴물이죠. 바운드들은 보통 개구리처럼 기 모았다가 점프 공격해서 일단 수비한 뒤 대가리 쳤어요. 몹들은 대부분 머리가 약점입니다. 타워 정벌은 렐름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좋습니다. 클리어하면 맵의 모든 위치가 오픈되거든요. 컨텐츠는 타워 꼭대기까지 몹을 다 쓸어버리는 것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보스가 나옵니다. 쇳덩이는 밀치기가 특기로 총이 없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망치 몹은 아무때나 다 나오는 녀석인데 공격 패턴이 갈수록 성장합니다. 약점은 역시 머리이며 등치가 커서 점프로 머리 공격해야 돼요. 망치에 맞을 시 한참 동안 날아가는 덕분에 타워 꼭대기에서 만나면 난감합니다. 망치를 떨어뜨리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고 뛰어다니면서 펀치 날리는 건 더 위협적입니다. 다음으로 디펜스. 바운드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레이저를 부수려 할 때 다른 동료 NPC와 함께 그들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몹들이 동료보다 똑똑해서 저는 덫을 사용했어요. 입구마다 모닥불을 만들어 적들의 발가락을 굽는 전략입니다. 모닥불은 입구를 막아줌과 동시에 화염 도트 데미지를 주고 공평하게 우리 편도 잘 태워요. 도트 데미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가 눈꽃만치 남은 채 돌아다니는 몹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모닥불을 추천드립니다. 힘을 합쳐 임무를 완수한 마을 사람들은 아쉽지만 다시 볼 일 없어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 옷을 다 벗겨 추억만 챙기세요. 그 추억을 다 갈아버리면 인당 약 80개의 흰색 정수를 벌 수 있습니다. 레나는 이쁘고 곡괭이질을 잘해서 동료로 고용해요. 레나는 그냥 곡괭이질을 잘해서 고용합니다. 참고로 동료는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에 맞게 알아서 파밍하며 나무 패고 떨어진 통나무도 알아서 줍습니다. 나머지 컨텐츠는 마을 사람과 함께 집 짓기, 점프하며 파쿠르하는 어드벤처형 미션 등이 있어요. 이제 초록 파랑 정수를 벌었으니 뭘 해야 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상인입니다. 상인한테 가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옷, 무기, 작업대 가리지 않고 다 사야 합니다. 만약 상인이 설계도를 안 팔면 어떡하냐고요? 다시 포탈 열어야죠. 다른 렐름 들어가서 상인 찾으면 됩니다. 다행히 상인 노가다 자주 할 정도로 설계도를 적게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모자 제작법이 안 나와서 빵떡 모자를 오래 쓰긴 했지만 저는 모자보다 총을 갖고 싶었습니다. 퀘스트를 통해 권총 제작법을 얻었는데 한 번은 마을의 기자 사세가 저를 갑자기 부르더군요. 의심스러운 미국 보안관이 렐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며 저보고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는 식량 배급자 숲에 있다 했어요. 다시 말해 숲 카드와 식량 배급자 카드로 포탈을 열면 그 보안관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쯤 집 앞에 포탈 게이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매번 기본 지역에 있는 포탈 게이트까지 뛰어다녔으니 제가 많이 어리숙했죠. 개발자는 아이템 줍는 것도 이 키 꾹 누르면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놨는데 포탈 게이트 제작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미국 보안관은 어떤 도둑놈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했죠. 내가 도둑놈 대신 잡아주겠다고 하니 사격 연습이나 하라면서 석궁으로 헤드샷 3번, 심장샷 2번 요구했습니다. 헤드샷은 제 주특기로 수류탄으로 헤드샷을 여러 번 해봤기에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심장 공격인데 마을에서 데이트하고 있던 사슴을 잡으면서 성공했습니다. 헤드샷을 의도했지만 중력에 의해 돌이 아래로 떨어지며 심장샷이 되었죠. 동물 심장이 목과 앞발 사이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안 뒤 그 부분만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멧돼지는 팔 근육이 두꺼워 패스하고 망원경으로 사슴을 추적했어요. 사슴 무리 중에 가만히 서 있는 놈 한 마리는 있을 테니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 나뭇잎 밥을 먹고 손떨림을 방지, 배부르면 정신이 몽롱해져 방아쇠를 흔들림 없이 당깁니다. 측면 사격을 위해 이동, 옆으로 봐야 심리적으로 심장이 잘 보입니다. 뉴턴 아저씨가 가르쳐준 중력 공식을 적용, F는 학사 경고.
퀘스트 클리어 후 곧바로 권총 만들어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매끈한 단발식 소총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장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총은 쓰임이 확실합니다. 숲을 탐험할 때였어요. 웬 에오텐이라는 나무가 보였고 동료 레나가 나무인지 알고 도끼로 쳐버렸습니다. 나무가 걸어봐야 얼마나 빠르겠냐 싶어 멀찍이 떨어져 상황을 살펴봤는데 나무 뿌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령들이 레나를 심각하게 물어뜯길래 발로 도망쳤어요. 에어텐이라는 늙은 나무는 화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푸른 정령을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했고 곧 없어지겠지 싶은 정령은 끝없이 날라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상 입은 상태로 저를 욕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마을을 한참 벗어나고 맵 끝까지 도망쳤는데 미친 정령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공포입니다. 맵 끝에서 끝까지 따라오는 수십 마리의 정령을 본 적 있나요? 절벽까지 왔을 때는 모니터에 대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체력은 바닥이고 여기까지인가 싶었죠. 그러다 갑자기 정령들이 조용해졌는데 멀리서 그놈이 오고 있었어요. 정령이 돌아갔을 때 바로 로그아웃 했어야 했는데 조졌습니다. 10분 동안 나를 바라보고 걸어온 보스의 광기에 정신이 아득해졌는데 가시에 찔리면서 멘탈 챙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막공격하기로 했죠. 도끼에 힐링 마법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스태미나만 있다면 피는 계속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정령들의 공격은 무시하고 총을 쏠 수 있었죠. 어느 정도 공격 패턴이 눈에 익을 즈음 그놈은 갑자기 점프했어요. 페이크입니다. 분신 한 마리 날려보내서 저의 시선을 뺏었던 거죠. 가시나무 기습에 갇힌 뒤 급하게 도끼질 후 허리춤에 있는 포션을 찾았는데 더 이상 손에 잡히는 포션이 없었어요. 마데카솔은 입에 털어넣는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뒤집니다. 시체 찾고 다시 돌아왔더니 에오텐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을 한가운데에 뿌리박고 잠자고 있습니다. 체력바가 안 보였으면 갑족같이 속았을 거예요. 저는 곧바로 그놈 옆에 건물을 지어 가둘 생각했으나 오래 산 놈이라 눈치는 빨랐습니다. 그래도 한번 죽고 왔으니 이번엔 봐주겠지 하고 다가갔더니 아니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를 조질 유일한 방법은 발이 어딘가에 끼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바위를 잘 뛰어넘어 작전 실패인가 싶었는데 이동에 신경 쓰다 보니 정령을 부르거나 가시나무 소환을 하지 않았어요. 100발 가까이 쏘며 알아낸 그의 약점은 몸통 바로 아래에 있는 뿌리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 에오텐을 클리어. 숲대장 다음은 사막대장이죠. 발로 바오바 나무 한 방에 조지는 것 보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할까? 하지만 나이팅게일 공식 쇼츠에 따르면 이 친구는 우호적이라 해요. 그래서 다가가봤고 태양의 거인은 저한테 무언가 주려다 일어섭니다. 망할 레나가 또 때렸거든요. 당장 레나의 무기를 뺏어버리고 시간을 두고 다시 다가갑니다. 뭔가 달라는 제스처여서 2등급 고기 하나 줬어요. 그는 고기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물이 기분 나빴는지 실수인 척 저를 밟으려고도 했어요. 화는 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거인은 우리 친구예요. 이번엔 가장 비싼 아이템을 줄 생각입니다. 초록색 물약. 거인이 좋아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고기도 안 먹고 물약도 안 마시고 먹는 걸 안 좋아하나? 그냥 좋아하는 걸 말해주면 되잖아요. 말도 없이 발모가지 샷건. 그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공중에 떠 있었고 급하게 우산 폈어요. 우산 폈음에도 발목이 부러져서 뛸 수 없습니다. 곧바로 마데카솔 먹어서 치료해야 하는데 연이은 파란 장판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거인은 정령 소환을 안 합니다. 이러면 마데카솔만 먹으면 승산이 있어요. 멀리서 총만 쏘면 되거든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총 쏴야 합니다.
프랑스산 샤스포 소총은 사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서 거인의 약점 헤드샷이 가능했습니다. 한 번에 약 2800 데미지를 넣었어요. 사막이라 주위에 걸거치는 바위도 없었기에 장로 에오텐보다 쉽습니다. 거인의 레이저 사거리를 벗어나서 총을 쏘면 간단히 공략 가능하며 거인이 뭔가 쏘려고 폼 잡을 때 뒤도 안 보고 도망치면 레이저 안 맞아요. 김원운정 한 발 쏘겠다고 욕심내봤는데 운이 좋아서 살았지 여기서 레이저 맞았으면 바로 갔어요. 소총으로 보스 잡을 때 주의할 것은 다른 몹들의 어그로를 끌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우산이 효과가 없어 보여요.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강한지 발목이 무조건 부서지네요. 여러분은 레이저 맞고 날아갈 때 우산 한번 펴지 말아 볼래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침내 태양의 거인도 클리어. 스토리상 넬리 블라이한테 가면 지금 당장은 나이팅게일 도시로 못 가니까 렐름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피난처를 찾을 생각이라 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새로운 피난처로 이동합니다. 나이팅게일, 등불을 든 여인. 우리는 계속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렐름을 돌아다녀야 할지 모르지만 지구의 마지막 등불, 나이팅게일 도시를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바로 어둠 속의 등불일지도 모르죠.